안녕하세요. 구본준입니다. 제 책이 나왔습니다. 필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라는 책입니다. 오늘 제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K. Relic, Handwriting, Graphology, and Hongshan Culture. 제가 이 책을 왜 썼냐 하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검사 시절인 90년대 후반에 미국 연수를 가서 뉴욕 맨해튼에 살았습니다. 거기 살면서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구겐하임 뮤지엄, 퍼블릭 컬렉션 등에 자주 가서 미국인들의 수준 높은 기증 문화를 봤습니다. 저도 수준 높은 수집을 해서 기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전부터 저는 수집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하지 말고 좀 괜찮은 걸 택해서 한 가지만 수집을 하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귀국해서 그 테마를 찾다가 독립운동가 친필 컬렉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독립운동가 글씨를 모으다가 친일파 글씨도 함께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지식인들이 독립운동이냐 친일이냐 이 두 가지 길을 걸었기 때문에 당대의 지식인들의 글씨를 거의 다 모은 거죠. 수집을 하면서 보니까 독립운동가의 글씨와 친일파의 글씨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 차이는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너무 다른 걸 보고 그 차이가 의미하는 게 뭔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등에 있는 필적학 책을 구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적학 공부를 해서 사람의 내면을 분석하고 이런 걸 계속 하다가 그때 제가 낸 책이 필적은 말한다, 어린아이 한국인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필적 분석을 하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예라고 하는 것이 글씨를 연습해서 결국 인격 수양, 즉 내면을 바꾸는 건데 이 모델로 되는 글씨를 분석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연습을 하면 내면을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글씨 연습을 통해서 성공하는 길을 제시해보자 라고 생각한 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되게 출판 제의를 한 곳이 20개가 넘고요. 그 중에서 제가 세멘파커스를 골라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 세멘파커스라는 출판사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 10번째 책인데요. 책을 여러 번 내다 보니까 출판사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세멘파커스가 되게 좋은 출판사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세멘파커스랑 계약을 했고요. 세멘파커스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아프니까 청춘이다, 초격차 이런 책들로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이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세멘파커스를 선택한 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참 친절하고 기분 좋게 해주고 열심히 하고 또 퀄리티도 굉장히 높습니다. 어제 나온 이 책을 보고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아주 흡족했습니다. 글씨 분석이 과연 믿을만한가 이런 의문이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글씨 분석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한 4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도 글씨는 곧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공자, 양웅, 주자 이런 분들이 글씨는 곧 사람이다. 그리고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인지 천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송시열, 이황 이런 분들이 계속 글씨의 중요성을 역설을 했죠. 글씨는 곧 사람이고 마음의 획이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합니다. 추사 김정희도 그랬고요. 서양에서는 분석적 사고를 바탕으로 필적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17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처음 필적학이 발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원래 글씨에 대한 관심은 유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에토니우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글씨를 보고 사람과 매우 닮았다라고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7세기 이후에 필적학이 발전을 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적 분석이 범죄인을 특정하는 데 사용된 적도 있고요. 우리나라 재판에서도 서명의 동일성을 가지고 그 문서가 위조된 것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필적학을 발전시킨 학자들은 주로 의사거나 교수들이거나 그렇습니다. 그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노벨상 받은 사람도 필적학 관련된 게 있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글씨는 곧 그 사람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믿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 괴테, 셰익스피어, 그림, 앨런 포 이런 사람들이 전부 글씨는 사람과 직결되어 있다, 직접 관련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계속 발전해 왔고요. 지금 알파벳을 분석하는 기술은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필적과 교과서가 나와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요. 미국이 조금 늦은 편이긴 하지만 미국도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SBS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PD가 글씨 몇 점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구 글씨냐? 그래서 제가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연쇄 살인범의 글씨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김대두의 글씨였습니다. 이 사람이 1970년대의 연쇄 살인범이었죠. 그리고 제가 중앙일보의 홍병기의 CEO 탐구라고 하는 칼럼에 글씨 분석을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속옷 브랜드 사장님의 글씨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검찰에 있을 저희 상사였던 분이 전화가 와서 자기 동생인데 그 글씨 분석을 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밥을 사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분 말씀이 자기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동생한테. 이게 얼마나 정확한 것 같냐 했더니 동생이 95% 이상 맞는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었거든요. 뭐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글씨 분석은 굉장히 믿을만 한 겁니다. 글씨를 바꾸면 진짜 인생이 바뀌냐?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글씨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중요한 거죠. 하나는 의사소통의 수단, 하나는 인격 수양의 수단. 동양에서 글씨는 학문과 수양의 결정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수양을 위해서 글씨 연습을 하고 글씨는 학문과 수양의 결정체이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이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석봉의 일화를 아실 텐데 한석봉이 어두운 곳에서 글씨를 쓰고 어머니는 떡을 썰고 뭐 이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시대의 많은 선비들이 한석봉 이상으로 글씨를 열심히 썼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왜 글씨를 썼느냐? 이분들이 글씨를 멋있게 쓰려고, 예쁘게 쓰려고, 아니면 서예 공모전을 내려고, 아니면 그걸 팔려고? 다 아닙니다. 이분들이 글씨를 쓴 이유는 글씨를 쓰는 것이 자신의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말을 바꿔서 하면 글씨를 연습을 하면 인격이 수양된다, 즉 내면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를 봐도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서예를 가리키면 애들이 차분해지고 정돈되고 좀 더 이성적으로 바뀐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 먹을 갈아서 사람들이 차분해진다. 어떤 분들은 앉아서 하니까 그렇다. 어떤 분들은 먹의 냄새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유명한 서예가들도 먹을 직접 갈지 않고 먹물을 사서 씁니다. 그리고 앉아서 뭘 한다고 사람이 차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모델로 했던 글씨가 주로 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글씨가 정돈돼 있고 안정돼 있고 그런 사람의 글씨이기 때문에 그 글씨의 주인공을 따라서 내면이 바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차분해지고 안정적이 되고 이성적이 되는 게 가능하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들의 글씨를 연구해서 특징을 찾아내서 따라하면 그런 성향으로 바뀐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스포츠 스타가 되고 싶다면 가로선이 긴 글씨를 써야 하는데 그건 인내력을 의미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굉장히 인내력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 가로선이 다 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야구 선수들 글씨를 쫙 봤는데 정말 가로선이 깁니다. 일반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죠. 그러니까 스포츠 스타가 되려면 긴 가로선을 써라.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을 어떻게 썼냐 하면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세 가지 글씨체를 따라 써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음자에서 오른쪽 윗부분은 부드럽게 하고 오른쪽 밑부분은 굳게 닫고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한 거냐 하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글씨를 보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뭐가 다른지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 찾아낸 특징을 가지고 또 다른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글씨와 비교를 해보고 검증해 본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병철, 정주영 회장 이런 분들, 그리고 미겔 록펠러, 뭐 헨리 포드 뭐 이런 분들, 재벌이 된 사람들의 글씨를 분석해서 그 특징을 찾아내서 그걸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가장 공부를 잘한 사람이 뭐 아인슈타인 같은 학자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작은 글씨를 쓰고 정돈되어 있고 간격이 일정하다. 뭐 이런 걸 찾아내서 이런 글씨를 쓰면 좋겠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글씨 연습은 내면을 바꾸는데 최고의 방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내면을 수양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뭐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책을 본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어떤 것보다 글씨 연습이 쉽고 확실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시간도 적게 들고요. 글씨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면 하루에 한 20분씩 하시면 되고요. 기간은 보통 6주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6주가 변화의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필기구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볼펜을 좋아하는 분들은 볼펜, 만년필이 좋은 분들은 만년필, 연필이 좋은 분들은 연필, 또는 뭐 플러스펜, 어떤 것도 좋습니다. 글씨 연습은 꼭 붓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은 원하시는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종교가 있으시면 경전을 쓰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일상을 기록해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이름은 다른 글자와 달리 수천, 수만 번을 쓰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문서 감정을 할 때도 서명을 가장 유심히 보고 고서와 감정할 때도 서명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이름으로 연습하시는 걸 권합니다. 종이는 뭐 복사 용지처럼 뭐 줄이 없는 뭐 그런 용지 쓰시면 되고요. 출판사에서 이 필체 완성 노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42일 동안, 그러니까 6주 동안 글씨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는데 이런 도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구는 인터넷 판매를 할 때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예비 독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세상이 굉장히 각박해지고 경쟁은 치열하고 어려워집니다. 기회는 갈수록 주는 것 같고 하지만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글씨를 바꾸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시고 한 6주 정도 그냥 해보십시오. 절대로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보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 책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글씨를 분석해서 사람의 내면을 알아내는 방법, 또 하나는 글씨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주된 거고요. 총 5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1부는 3000년의 내공이 담긴 최고의 나를 만드는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석봉은 왜 어둠 속에서 글을 썼을까? 서명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보인다. 글씨 분석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이런 게 있고요. 2부는 글씨를 보면 운명이 보인다. 운명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필적학 이론을 소개하는 거고요. 총 10가지의 분석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큰 글씨와 작은 글씨, 둥근 글씨와 각진 글씨, 필압이 강한 글씨와 필압이 약한 글씨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부가 쓰기만 해도 이루어지는 손글씨 마법. 이게 이제 글씨를 바꿔서 인생을 바꾼다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연예인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면, 스포츠 스타가 되고 싶다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 성향을 한 것도 있습니다. 일 잘해서 인정받고 싶다면, 단단하고 단호해지고 싶다면,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쌓고 싶다면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후에서는 여러 유명인들의 글씨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인품을 쌓고 싶으면 인격자의 글씨를 써라 이거고요. 첫 번째 정주영, 김구, 안중근, 윤동주, 박정희, 김준엽, 장동건, 백남준, 한용운, 유진호, 김연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부에서는 이름을 남기는 글씨는 따로 있다 해서 매국노의 필체에 무슨 향기가 있을까? 이승만부터 트럼프까지 대통령들의 글씨, 한 시대를 풍미한 예술가들의 진짜 성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에 에필로그로 글씨의 분석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책은 독자들의 입장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고 따라하기 쉽고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렇게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면 제겐 큰 보람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